네, 법조 삼거리 세 분 모셨습니다. 다 법조인이세요.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너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 사의 뭐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는데 약간 고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뭐 아마 진작에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진작에? 지금 이거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이제 검찰이 어쨌든 가장 큰 위기고요. 자기 때에서 자기가 어쨌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이니까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 이제 사표를 언제쯤 던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을 거고요. 네, 지금 이번에 터지면서 마침 명분이 생겼어요. 명분이 생겨서 네. 이게 이제 그 나름 그림을 만들어서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네.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인은 매우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 뭔가 어떠세요, 신주 변호사? 저는 비슷한가요? 별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려진 지금 검사들 딱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함께 다 처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뭐 마음대로 지금 발작 버튼이 눌러져 가지고 막 검찰 총장 대행에게 몰려가서 뭐 네. 사의를 표명해라라고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들 실명을 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징계 대상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 남았다. 그 노만석 뭐 대행이 네. 그만두고의 핵심이 아니라 네. 그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후속 처리가 관건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고 대충 예측됐던 사람들이 뭐 글 올리고 아주 독립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 앞에 시간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임 검사들도 저렇게 난리인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유독 네. 일부 언론에서만 강하게만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노만석이든 뭐 예스만석이든 누구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국민들은 이런 거 지금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될까? 주가가 뛸까? 사실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네.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더 네, 네. 되는 건가? 먹고 사는데.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 이런 뉴스들이 10꼭지 중에 막 8꼭지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안 보고 싶어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또 관심은 없어요. 왜냐? 네. 어차피 검찰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 해체될 수순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든 말든 아유 저 썩은 사람들 네. 아유 너네들 항상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놈들 니들이 뭘 하든 우린 관심 없다가 주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검찰청은 폐지하기로 한 거고, 1년 뒤에.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수순에 따라서 노만석 대행까지 이렇게 간 건데, 결국은 뭐 또 변호사로 생활 잘 하실 분들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네.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백신 검사 제일 먼저 치고 나왔죠. 그리고 역시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김영석 검사, 역시 친윤 검사를 분류했던 사람들. 정진우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창원지검장 제시에 명태균 사건 축소했던 정유미. 이번에 또 뭐라고 했나 봅니다. 제가 일부러 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김건희 허위학력 의혹을 불기소 첨부했던 공봉숙 검사도 뭐 외풍을 막아주는 게 뭐 대행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 구구절절 맞는 얘기인데 이분들 작년 재작년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스스로의 모순 자기 분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구구절절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일단 네네. 크고요. 네.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아니 멋있는 말 쓰신 분들도 있어서. 네네. 네. 뭐 검찰 수장은 구성원들의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거. 이거 문자만 보면 외풍이 없었거든요. 네네. 외풍이 그렇구나. 없는 건데 네. 외풍이 있었던 것처럼 꾸몄기 오케이.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맞지 않다. 네. 네,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정확했어요. 드립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쓰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검사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쓰니까 그것도 뭐 국민을 향해서 보란 듯이 그렇죠, 예를 보란 들면은 듯이. 이렇게 혹할 수 있잖아요. 네. 맞는 말 이렇게 혹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초에서 쓴 글들은 전부 다 이것은 다 거짓이고 네. 선동하는 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동하는 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장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여기서 자신들이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뭔가를 부풀려서 이렇게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미사여구를 붙인 거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데 지금 언론의 문제점은요. 네.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 네. 뭐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 뭐 나중에 밝히겠다고 퇴임식에서 뭔가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다면 이걸 밝힌다면 만일 밝힌다면 이게 없는 거를 뭘 밝힙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이 거품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검사들이 곧 자신들의 피의자 전환을 두려워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 네. 사실 이 대장동 이번에 그 1심 재판부의 본질을 본다면 처음에 1차 수사팀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교체했던 2차 수사팀이 했던 거 다 니네들 거짓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뇌물도 아니야. 그냥 배임이야. 뭐 배임도 그 낮은 단계 배임. 이 정도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서로 말이 다르고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1차 수사팀에 있던 사람들 아니 우리 만장일치 안 해서 우리 완전 패싱당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기소 자체가 잘 됐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항소 포기했으니까 난리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호도하기 좋은 재료들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네. 1차 수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1차 유동규 그 그쵸. 민간업자들하고. 그래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했고 이거를 쭉 끌고 왔는데 갑자기 2차 수사팀으로 바뀌죠. 네. 다 윤석열 라인이 네. 들어오더니 이 민간업자들보다는 그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허구의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죠?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이 목적 하나로 계속 수사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428억 저수지. 뭐 저수지 등등. 얘기 뭐 없는 이야기들 뭐 그분 뭐 다양한 네, 뭐 네. 도원결이 말도 안 되는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증거나 이런 네, 것들은 딱 유동규를 가리키고 모든 네, 네. 것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갖다 끼워 넣어서 하려니까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어떻게 했죠? 야 검사들 너네 똑바로 안 했어. 너네가 구형한 거보다 7년 구형점 8년. 이런 식으로 해서 높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도저히 이런 2차 수사팀의 행위를 적절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까봐 지금 학명이라고 하고 있는 이상한 글을 쓰는 거의 일베나 마찬가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무엇이겠어요? 본인들이 다 정치 검찰로서 행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프레임을 만든다. 거기에 일부 언론들이 자꾸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튀어나와서 글을 쓰고 이 운동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자기 수사 혹시 당할까봐 걱정해서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번 그 재판부에서도 유동규 그쪽 민간업자들 뭐 탓이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하게 기소한 이 검사들이 앞으로 날아올 화살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 끌어들이고 정성 법무장관 끌어들이고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 네. 사람들은 전선을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전선을 네,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만 아까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야지. 아직 모른다. 예, 1년. 예, 이름만 공수청으로 바뀐 네. 그 확정된 건 그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 여전히 그 검찰이 개혁이 아니라 본인들은 다 개혁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윤석열도 개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예, 검찰 개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심지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이전. 그러니까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쪽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뭐 문재인 이전으로 돌리는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용어는 바꿨어요. 전권 송치란 말을 씁니다. 옛날에 수사종결과를 말을 썼는데 네. 전권 송치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문재인 이전으로 돌리는 얘기예요. 수사종결과는 없애고 네. 다시 없애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 들었어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 개혁 맞고 잘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포기하지 그러니까,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 그러니까 네. 이것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자기들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언론도 국민의힘, 있고. 네. 그렇죠. 언론은 물론이고요. 언론은 항상 검찰 편이었으니까요. 네, 아까도 이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완전히 백업을 해주면서 국민의힘이 여기다가 이제 나팔을 불어주는 거죠. 네. 크게. 왜냐하면 검찰이 자신들의 검찰발 언론만 나온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나서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 부랴부랴 항소 네. 막아 뭐 이런 말 하면서 뭐 정권 이건 외압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자체가 뭐 이재명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계속하면서 네. 이 이재명 독재 막으려면은 지선 승리해야 된다. 지방 선거까지 이제 이걸 네.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네. 이것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가장 큰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최종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적합니다. 장동혁 대표, 엑스맨 아니야? 저렇게 말할 자격 있어? 네. 장동혁 대표 자신 사건에서 네.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네. 자신 사건이 있었잖아. 네. 본인 사건. 이것에 대해서도 언론이 지적하면서 장동혁은 그야말로 엑스맨이다.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말씀 잘해주셨어요. 마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항소 포기했다고 이 난리지 않습니까?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스스로 포기해서 살려준 우리 멀리 가지 말자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름 보이시죠? 제일 먼저 장동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구형이라는 게 100만 원이냐 그 이상이냐 이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죄. 그리고 박수영 같은 경우는 150인데 90만 원 선고해서 의원직 유지했어요. 뒤에 조수진 원인은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번 사건만 유독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웬만큼 두꺼워서는 저런 얘기 그죠? 웬만큼 두껍지 않고서야 저렇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태까지 항상 저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왔다.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네. 다 침묵. 그 다른 사람, 네.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은 비판을 안 하고 그대로 써준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럼 당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선택적으로만 한쪽만 편향적으로 너무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차피 내가 범죄자고 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나는 그런 전과가 있었고 뭐든 상관없이 너네만 공격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는 것 같아요. 감각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본인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할 거예요. 기억 못할 것 같다. 아니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핵심이기도 한데 이제 본인들에 대한 스스로 안위는 뭐 기본이고 문재인 정부 심지어 이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이제 돌리려고 한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우리도 지난 그 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계속 방심하다가 뭐 구속 취소 나오고 그 파기환송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주는 게 너무 길다. 이유는 여권을 겨냥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조국과 같은 또 뭐 사건을 하나 터트려가지고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스스로 확인시켜 주려고 노력할 거고 예전엔 마치 추윤 갈등 지금 약간 좀 양태가 비슷합니다. 뭐를 계속 터트려서 검찰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이거 보고 약간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변호사님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고요. 계속 해왔어요. 계속 지금 해왔다. 그 언론이나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거지. 지금 뭐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 평가가 좀 가려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법무부를 검찰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검찰 네. 출신들 이건 네, 뭐 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찰의 이익을 내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거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장관의 의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차관 이하
그 모든 제가 알고 있는 관련된 공직자들이 전부 검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자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 이름으로 검찰청이 나가서 검찰 이름으로 하는 거는 눈치가 보일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다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네. 그만큼 그 카르텔 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 부분을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검색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구글에 친윤 검사로 검색을 했거든요. 네. 지금 딱 뜨면 주요 뉴스가 요약에 나오는데 네. 4개 중에 3개가 뭐냐면 친윤 검사 프레임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설도 있고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이거 읽어볼까요? 조선일보 네. 친윤 검사장의 반란이라는데 25명 중 16명이 이 정부에서 승진. 꼭지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사설 검찰 반발을 친윤 항변으로 몰아가는 이제 민주당의 억지. 문화일보 이가 임명한 검 간부들 반발이 친윤 쿠데타라는 궤변 사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제목 잘 잡았네요. 예, 4개 나오는데 요 한겨레는 객관적으로 나왔어요. 뭐 여기 꽉 잘라서 검찰 참수자 반발에 대한 비판 폭주 해가지고 뭐 다운표에서 이런 거 요걸로 이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거시 언론들은 사실상 전부 검찰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검찰이 때려주고 그리고 언론이 맞춰주고 그리고 법무부 장악하고 있고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국민의힘도 같이 얘기해주고. 예, 얘기하고 네.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말이 어렵잖아요. 정권 송치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예를 드니까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심지어 정권 송치가 뭐지?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전 민변 소속이 아닙니다만 네네. 민변 변호사들도 하고 다녔어요. 정권소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권 송치가 뭐냐면요. 네. 수사 기소 독립하고 그러면 수사를 경찰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경찰이 90몇 %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왜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검사한테 숙제 내밉니다.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의 판단을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 다시 해와.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사의 주제라는 말을 썼는데 수사의 주제가 검찰이었던 건데 네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수사에 대해서 최종적 결론을 일정 정도 경찰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사 기소 전부 다 이제 경찰에 주는 모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어디입니까? 미국시나 이런 모델인데 네. 이제 절충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네. 검찰이 한 번 더 보게 하고 네. 불기소를 하기로 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걸로. 이게 그렇게. 그게 이제 수사 종결권 문제라고 네네. 하고요. 지금 수사 종결권 문재인으로 찾아보면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에 네네. 자기의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준 것을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권 송치는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검찰이 봐야지 올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검찰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송치가 되면은 불기소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들도 전부 검찰이 검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돌아가는 거네요. 네, 진짜. 돌아가는 건데 네네. 지금 정권 송치 검사가 봐야지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그럴듯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사적 맥락이나 그동안 왜 그게 문제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다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저 사람이 민변 변호사야. 나와서 민변 변호사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민변 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네. 아니면 뭐 무슨 어느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뜻밖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검찰에 경고한 사람이 그렇게 이 업계에 많습니다. 나와서 어느 유명한 시민단체의 무슨 간부라는데 나와가지고 정권 통치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런 줄 알죠. 그거는 뭐 당장 그 민주당 당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사증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 마지막은 그래도 법률가인 검사가 한 번에 더 봐야지. 뭐 이제 반대 논리는 그런 거였던 거죠. 야 경찰이라고 100%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논리까지 같이 네. 나오면서 좀
분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어쨌든 그 강도가 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재인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권 통치 다시 돌려야 된다. 정권 통치 하면은 결국은 뭐 이게 지금 보안 수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결국 수사지휘권 실질상 가져가는 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꾸 결론은 자기가 내는데 나 이거 기소 못해 하면은 수사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된다고 1년만 지나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어제 김건희 보석 신문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계속 뭐 구토와 어지럼증과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다가 네. 변호인 측이 갑자기 뭐 불륜 의혹으로 뭐 이래서 지금 네. 훼손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취지예요. 네. 이런 변호사들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청구하면서 재판장에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특검이 지금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완전히 여론 전환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불륜 이야기라니요. 아니 불륜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 불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지 뭐야? 라고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검 쪽에서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서로 비밀리에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서로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던 네. 이모 씨와의 문자를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측에서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 주가 조작이라는 비밀을 지키고 싶었던 거라는 거 아니었어요? 불륜이었나요? 대체적으로 나 그렇게 진짜 이해하고 이게 있었죠.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이거를 불륜이라고 이렇게 의혹을 확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이후의 대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이후의 대화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은 이거 특검이 지금 이거 불륜 뭐 밝히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김건희가 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뭐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아니 더 웃긴 거는 지금 이게 어떤 재판이냐고요. 불륜 재판이 아니잖아요. 불륜 재판이 갑자기 아니잖아요. 그 모든 혐의점과 관련이 없는 걸 갖다가 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호인 측이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할 수 있는 사정도 없고 보석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뭐 병보석이라든지 정말로 지금 당장 뭐 치료받지 않으면은 당장 큰 병에 걸려가지고 뭐 네. 아주 위급 상황이 온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병보석도 안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어지럼과 불안 증세 재판 받으면 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생기죠. 구속되면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논리에도 안 맞고 네. 법리에도 안 맞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내가 뭐 전자발찌까지 찰 수 있으니까 전자발찌까지 찰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전화도 안 할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이분들이 거의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뭐 백 바꾸러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제 김건희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또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특검은 김건희가 유경옥, 정지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보석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은 정석적으로 대응했고요. 이 특검은 이게 말이 좀 웃기는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 김건희 쪽에서 하는 주장은 정치인이 하는 주장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다, 자기를 매도한다, 난 어지러워. 사실 이게 법정에서 먹힐 소리인지 지금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차도 좋습니다. 전자발찌 차라고 많이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법원에서 차라고 하는데 차기가 싫으면 안 차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쵸. 주거 제한이나 연락 제한이나 이거 다 붙어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듯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석 이후로 나온 것도 사실 언론전을 위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저는 이제 근데 요 이야기 제가 이제 사실 어제 좀 놀라운 걸 봤는데 이거 약간 빗나갈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변호인이 아니 김건희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생각을 아직도 해서 정치인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옥중 메시지도 내고 여전히.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어제 이제 김영현 사건에서 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뭐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그 오늘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현 사건에서 그 저기 변호인들이 판사하고 부딪힌 사건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 이게 지금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재판 마치고 나오는데 법정에서는 어쨌든 정숙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뭐 이제 이제 김영현 지지자들이 뭐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그거를 호응을 해주고 막 그랬었던 네. 모양이서 이렇게 나중에 검사가 들어와서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이제 부딪힌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네. 그 김영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영현에 대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판사잖아요. 네. 그리고 판사가 무리한 재판 지휘를 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지지자들끼리 뭐 환호하고 무슨 뭐 지지 외치고 구호하는 거 사실 법정 내에서 저기 법원 경내 내에서도 법원은 금지돼 있는데 그렇겠죠. 그 정도까지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문제는 재판 마치고 이제 막 정리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친 게 문제라서 그래서 그 호응해 주시면 되냐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그럼 판사가 뭐 필요했냐 뭐 지지자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예, 저거는 김영현이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내가 이걸로 무슨 뭐 중형을 받더라도 네. 나의 정치 생명을 지키고 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변호인이 할 수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걸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이 지금 내란 사건 하는 변호인들이 네.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게 내란이 얼마나 엄중한 건지 모르고 예,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쵸. 예, 그리고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 판사나 검사와 법정에서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드라마 탓도 있는 것 같아, 드라마 영화 탓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법정에서 딱 하면서 재판장님 하면서 크게 얘기하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던데 하나도 안 먹힙니다. 상식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리가 없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도 어쨌든 사람인데 예. 감정적으로 되죠. 네. 그 소리 나오면.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법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 절차법이 잘못됐으면 판사가 그렇게 한 것이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상 위반이면 그런 지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보통 녹음할 테니까 남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판사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판사가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 크게 그렇게 외치고 어쩌고 하면 지금 판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역효나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란 네. 사건 변호인 하는 변호사들의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변호인들의 전략의 문제라는 지점에서 그 불륜이라는 이야기를 의견서에다가 그거를 그 두 글자를 넣는 작성을 순간.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완전히 판단 미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결정해서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상의했겠죠. 아니요. 적극 주장했을 것이다. 적극 이거 주장. 불륜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나 이거 불륜으로 모는 거야. 불륜으로 모는 거야. 나 못 참아. 이거 꼭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지 변호사가- 않고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고서야 과연 변호사들이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으니 보석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뢰인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변호인들의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 절차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네. 김필성 변호사님의 전략이 맞지만 네. 아무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도 의뢰인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 네.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재판부가 문제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게 전형적으로 네. 망하는 재판의 네. 표본이다. 전형이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시간이 뭐 다 한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보시죠.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가 이제 두 번째 오늘 열립니다. 저희 잠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이. 일단은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항상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입장이 항상 법리와 좀 달라 보이고 우리 상식과 다르고 네. 이번에도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들이 보고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돼야 된다. 네. 게다가 다른 여태까지 쭉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또 있는 거고 게다가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또 드러났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했다 본인은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 수동적 행위조차도 내란에 가담한 거지만 거기에 적극적인 행위로서 수용 인원을 확인하고 그럼 거기에 왜 그 인원을 확인했는지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겠죠. 소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보면 이제 뭐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예전에 최혜병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임성근 빼고 뭐 다 풀어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검보가 이제 어제 그저께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건을 발견했다라는 거고 지금 어저께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하면서 박성재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그걸 어느 시점에서 삭제했는지 그리고 뭐 이상민은 또 빨간색 파일 들고 그 안가 활동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성재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뭐 상식적 지금 똑같아요. 아, 사실은 똑같아.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법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다만 박성재 구속 여부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오늘 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구속 여부는 박성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위법성 인식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그 법원이 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기존 법리를 변경할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이걸 내란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우려를 분명히 일으켰고요. 네, 네. 이게 그렇게 이슈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관련 이 업무와 관련돼서 이 일을 보고 있는 법률가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같은 시기에 기각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다른 영장의 기각과는 달리 네, 무게감이 예, 무게감이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 전체가 대법원 포함해서 법원 전체가 내란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서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직위원도 뭐 연내 심리 다 마치고 내년 1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뭐 판단을 좀 내릴 것처럼 직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려를 하는지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는 한덕수 재판 1월에 선고하겠다고 어저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원 내에서도 서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경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한 그 맥락에는 이번 이 사건 자체를 내란으로 그 위법성을 예. 사실상 뭐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판단이 깔린 것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위법한지 몰랐다는 거는 네. 위법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까지 판례나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이거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무 여지가 없었는데 네. 그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고 다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다 변경해서 네. 그래서 내란이 아닌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한국일보 취재 어저께 이제 보도인데 특검팀이 박성재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이제 압색을 다시 했으니까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개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안가 회동 전에 오고 갔고 받아보고 이제 삭제한 거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크가지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고 해요. 밑에 검사가 작성을 했겠죠. 입법권 남용,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 심의권 남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날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그 포고문 할 때 있었던 내용과 거의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보강하려고 이런 문건까지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특검 측의 의심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그 수원지법에서 올라왔던 그 판사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벗어나기 힘든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태까지 이번에 남세준인가? 예, 네네. 저번에도 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이런
맨날 영장과 이제 관련된 얘기했을 때는 다른 인물이든 누구든 했을 때 이건 가야 된다. 이번에는 꼭 희망 고문하고 구속돼야 된다 했지만 다 기각이 나왔죠. 기각 네. 나오고 기각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상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거기에서 네. 본인의 권력을 네. 함부로 남용할 때는 분명히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오늘 시민들도 계엄 요건이 아닌데 계엄을 했다는 거를 알고 국회로 달려가는데 그 밤에 어떻게 뛰어갔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계엄 네. 요건이 안 됐다는 거를 네.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 때 네. 오늘 영장 그 실질심사니까 오늘 밤이나 뭐 또 새벽에 나오겠네요. 네.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또 뉴스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네. 아무튼 네 마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